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주택시장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투자 수요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상가 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규제를 피해서 풍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기 때문에 좀 분석이 되는데요. 묻지마 투자 시기에 접근은 당연히 금물이고요. 지역적인 선택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들의 조언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황부자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시고 상담도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1호선과 서해선, 소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57.5제곱미터고요. 시세는 4억 4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부천시 소사본동으로 저희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사는요, 부천에서도 상권이 굉장히 또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상가를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가장 먼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추천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위치는 1호선 서해선 그리고 소사역의 이 역세권에 있는 이 소사본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소사역에는 뭐 도보로 3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유형은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가고요. 면적은 전용 약 57.5제곱미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상가 같은 경우 투자를 하실 때 전용 면적이 뭐 30에서 40제곱미터 보통 한 칸 기준이 그런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전용 57.5제곱미터 그리고 시세는 4억 4천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가 추천 포인트를 좀 보자면 이 지역은 총 23,895세대의 인구가 5만 7천여 명이 되는 어느 정도 이 구역이 좀 넓은 행정구역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상가 주변, 바로 단지형 주거 공간이 3,076세대가 상주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빌라 내지는 뭐 1인 가구 오피스텔이 약 500세대 정도가 있어서 한 3,500세대에서 600세대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소사역에서 상권까지 3분 거리의 역세권 상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소사역은 현재 1호선이라든지 서해선은 현재 통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바로 이 대곡에서 소사선, 소사대곡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사 원시선과 1호선까지 더해지면 이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대곡 소사선이 생기게 되면 추후에 이 GTX A 노선이라든지 뭐 기타 이 대곡 소사선을 이용을 해서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아파트 단지 주변 상가 자체가 좀 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권 자체는 주거 공간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겠죠. 잠시 후에 이 주변 자체의 입지와 이슈 그리고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인구 자체가요, 5만 7천여 명, 거의 6만 명에 가깝습니다. 이 모두가 아무래도 이 상권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아요. 고정 인구, 고정 수요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주변의 자세한 상권이 어떻게 될지 위치와 입지 분석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이 소사본동 하면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입지적을 보았을 때는 바로 이 소사역이라는 대중교통, 대표적인 이 지하철 역세권입니다. 현재 이 소사역 같은 경우는 이 북쪽 방향으로는 뭐 다세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노후된 시설들이고요. 현재 이 남쪽으로는 이 많은 것들이 현재 주거 공간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사역 같은 경우는 이 1호선 같은 경우가 바로 인천 방향이죠. 인천의 뭐 부평이라든지 동인천 쪽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반대로 서울 방향이죠. 구로나 영등포, 용산, 서울역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 서해선인 소사 원시선을 비롯해서 바로 신천과 시흥, 안산까지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 소사역은 앞으로 이 대곡선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대표적인 환승센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소사역 자체는 이 북쪽과 남쪽을 나눠 놓을 수가 있는데 이 메인 도로가 굉장히 넓은 도로가 존재합니다. 이 주변 자체에는 상가가 없고 이 상가를 이용을 하거나 인프라를 이용하거나 주거 공간으로 넘어가려면 이 자체의 상권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이 자체의 세대수, 즉 여기에는 주상복합형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은데 기존에는 재정비 촉진지구였습니다. 하지만 뭐 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후에 복합도시 개발을 추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간 기업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많은 세대수가 들어선 상태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현재 있기 때문에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메인 도로 자체가 추후에는 이 복지센터, 이 소사본동의 행복복지센터 앞에 이 도로 자체가 넓어짐과 동시에 바로 메인 도로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주변 자체의 상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하루빨리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데요. 현재 이 공장 부지였던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매각이 됨과 동시에 현재 이 주거 공간으로 그리고 근린 시설들, 편익 시설로 주거 공간이 많이 형성이 되고 상권 자체가 활발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메인 상가, 이 메인 도로 라인에 있는 이 상권 자체들이 앞으로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최적화된 입지의 수익형 상가 자리에 이 주변에 어떤 이슈와 호재가 있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대로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무래도 호재, 교통과 뭐 수요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가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하잖아요. 교통 개선과 인구, 즉 이 수요층이 좀 어떻게 될지 호재 소식 한번 들어볼게요. 네, 크게 호재에 관한 이슈는 총 4가지로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주변 단지형 주거 공간이 약 3,500세대가 되는데 상주 세대들이 3,500세대가 되는데 앞으로 물론 더 늘어나겠지만요. 상가 자체, 인프라는 좀 적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을 가봤더니 이 주거 공간들은 뭐 용적률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늘릴 수 있지만 상가 자체는 많이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프라는 한정적이며 수요는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대곡 소사선이 2021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 김포공항이라든지 마곡지구 내까지 약 20분 만에 가실 수가 있고 환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호선이라든지 9호선까지 환승할 수 있어서 이 서울 자체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사 대곡선이 들어서게 되면 바로 한정거장 다음 역이 종합운동장역인데 바로 GTX 비노선이 들어온다는 내용이고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공장 부지가 매각이 됨에 따라서 정말 많은 주거 공간이 들어오고 이후에는 인구 유입까지, 역 유입까지 지켜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권에 대한 입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지역 자체의 이 상가, 월세라든지 매매 자체가 얼만큼 나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 현재 이곳은 재정비 촉진지구였다가 현재 복합도시 개발로 인해서 민간 기업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많이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자체의 메인 도로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것인데 이 메인 도로 라인 자체에는 상가가 많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 투자를 했을 때 상권 자체가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롱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보시자면 이 소사역에서 이 대곡 라인 일산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인데 현재 이 소사역은 1호선과 현재 원시선이 통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한정거장 다음 역인 바로 GTX 비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이 GTX 비노선이 있는 곳은 바로 종합운동장역이라는 곳인데 이 종합운동장역에 GTX 비노선이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뭐 운동장이라든지 주변이 거의 대부분이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분양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 해도 현재 주거 공간이 완성형이 되어 있고 구도심에서 신시가지로 바뀌고 있는 곳에 즉 이 소사역 주변으로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 삼양홀딩스라는 부지 개발이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것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 국회의원이 의정 보고서를 발행을 한 것입니다. 작년 19년도 12월 5일 날 발행을 한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좀 보시자면 현재 이 공장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먼지가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이 쾌적한 주거단지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공공주택이라든지 이 주변 자체에 이 도로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된다는 것. 거기다 추가적으로 공공시설 조성인데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 뭐 수영장이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편익시설 자체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현재 신시가지로 변화를 하고 있는 과정 자체에서 많은 주거 공간이 들어오고 도로가 넓어지고 상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주거 공간은 많은데 이 수익형 상가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많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수익률도 높이실 수 있고 이후에 차익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유형자산 처분 결정을 내려서 현재 이 기업에서는 1,800억이라는 금액으로 현재 이 부천에 있는 회사에 매각을 한 상태고요. 앞으로 2020년도 하반기에는 벌써 사업 인가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슈가 많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루빨리 이후에 개발이 완성이 돼서 이 토지 가격이나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 빠르게 선점을 해보시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점이 정말 많지만 몇 가지만 한번 추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희소성입니다. 주변 수요에 비해서 상가가 드물다라고 하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들고요. 그리고 교통입니다. 현재도 서울 접근성이 좋으나 내년에 또 하나가 개통이 되면 더 좋아지겠죠. 이 부분과 인구 유입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요. 체크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 갭 투자를 기존에 진행을 하셨던 주거 공간에 투자를 진행하셨던 분들께서는 그냥 단순히 그 아파트라든지 지역과 뭐 집원 정도만 쳐서 투자를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 수익형 상가 같은 경우는 정말 냉정하고 앞에 가서 임장 활동도 제대로 해보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뭐 유동인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게 하시려면은 당연히 이 임장 활동은 물론이고 주변의 시세 파악도 잘 해보시는데 궁금하신 점은 바로 전문가와 함께 동행을 하셔서 이 임장 활동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동인구, 상주인구 비중 자체를 좀 많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죠. 바로 상가 노출도 그리고 상가 자리를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메인 도로라고는 하지만 메인 도로 라인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가가 있을 뿐더러 반대쪽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는 상가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상가를 비교를 했을 때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이 수익률이 훨씬 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에 대해서 꼭 알아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수익률이 좀 낮아도 앞으로 신시가지형으로 바뀌고 앞으로 뭐 건물값도 다 올라간다는 미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 때문에 수익률을 좀 잊어버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 사견으로는 좀 다릅니다. 바로 이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내가 유지도 하면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차익형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네 가지의 체크 포인트 잘 선정을 해보셔서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한 상가 한번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자, 투자이든 실수요든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잖아요. 임장 활동이랑 전문가 상담 나눠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분석해보시고 결정해보시기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요. 시세 분석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주변의 시세는 제가 오늘 적어놓은 금액보다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상가의 면적은 30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57제곱미터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시세 4억 4천만 원 정도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월세를 했을 경우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7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 금액은 아무래도 전용 면적이 넓기 때문에 3억 2천만 원 정도 이 대출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7천만 원 정도에서 8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갭 투자를 하실 때 7천에서 1억 정도를 하시는데 10년 정도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보유세, 뭐 중개료, 기타 등등 소비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10년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까지 따지자고 하면 정말 남는 게 있을까?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수익형 상가 같은 경우는 실투자금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자체적인 수익도 내고 그 이후에 차익형으로 중과세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희소성과 탄탄한
수요층을 자랑하는 소사본동의 상가 만나보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이야기는 02315-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8호선 수진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30제곱미터,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상가인데요. 지역은 다릅니다. 성남동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이곳에 위치한 수익형 상가인데요. 수진역 8호선을 끼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추천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뭐 한 2년 전인가요?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예전에 이쪽 지역에 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위치의 물건입니다. 위치의 지역입니다. 이곳은 위치 같은 경우는 8호선 수진역이 도보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역세권 상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면적은 전용 약 30제곱미터,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천 포인트를 좀 보자면 성남동은 현재 17,700세대, 인구는 33,000명 정도가 되는 어느 정도 좀 작은 행정구역의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주변 자체의 상권 주변에는 9개의 학군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이 유동 인구, 학생 유동 인구만 5,900명, 뭐 교사라든지 학교 관련한 뭐 종사자라든지 많은 유동 인구를 합치게 되면 한 6,300명에서 6,4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는 약 5,000세대에서 6,000세대 정도의 주거 공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수진역 도보 2분에서 3분 정도 거리, 8호선 접근성이 강점이기 때문에 뭐 천호라든지 송파 내지는 판교 쪽으로 이 접근성이 강점인 곳입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근처에 바로 성호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일대 자체가 LH와 협약을 해서 현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주변 자체에 2022년도에는 2,411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인구 자체가 앞으로 한 7, 8명 정도는 쉽게 늘어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상권에 대한 소비 세력들도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상권 자체는 너무나 노후되고 구도시 자체입니다. 현재 이 상권 자체가 신시가지 형식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과정을 보실 수 있는 지역이고요. 현재 그렇게 완성이 되게 되면 이 평당 단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잠시 후 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유동 인구 그리고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 것 같은데요. 수요층 자체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세한 위치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재 이 성남동이라는 곳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이 곳은 바로 이 8호선인 수진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수진역 바로 앞에는 메인 사거리가 있는데요. 이 사거리 중에서 왼쪽과 오른쪽 상권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 다가구라든지 다세대, 1인 가구, 오피스텔이라든지 소형 아파트, 한 동짜리 아파트 그런 것들이 3,000세대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반대쪽 오늘 소개해드리는 라인 자체가 요 라인인데 이 라인 주변에도 물론 다세대라든지 빌라 이런 것들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설 곳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겠죠. 현재 성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게 되면 2024년도에 완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곳은 신혼 부부들, 신혼 세대를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이 260가구 정도가 들어가고 기타 다른 부지, 바로 근처 부지에는 1인 가구 오피스텔이 20층 높이의 큰 건물 자체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구 유입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아파트 대단지가 2022년 9월 달에 2,411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세대당 한 3명씩만 곱한다고 해도 한 7,000명 이상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파란색 라인 상권이 얼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정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것들이 바로 총 9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집이 되어 있어서 이 학생의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체를 왜 제가 언급을 하냐면 바로 앞에 사거리 라인에는 차량이라든지 버스가 정차를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호가 있기 때문에 정차를 하게 되면 교통 체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대중교통 자체가 왼쪽 상권에 하나, 오른쪽 상권에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른쪽 상권 라인 자체에서 이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서 그 근처에 있는 상가 자체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주변 자체의 이슈에 대해서 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이 탄탄한 수요층이 좀 둘러싸여 있는 원형으로 좀 이루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대략적으로 봐도 만여 명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역세권이라는 점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주변에 일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개발 호재 소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살펴볼게요. 네, 이 주변의 이슈는요. 일단 첫 번째로 LH와 현재 성남시와 업무 협약을 했다라는 것인데 성호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 업무 협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단지 신규 아파트가 2022년 9월 달에 2,411세대, 굉장히 많은 세대,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 아파트에 벌써 피만 5억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인구 자체가 유입이 된다라는 것이 팩트고요. 세 번째로는 이 8호선, 현재 이 수진역의 종점인 바로 모란역에서 판교까지 연장이 된다는 내용과 GTX A 노선이 2023년도에 완공을 해서 2024년도에 개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자면 현재 성호시장은 현재 그림과 보시는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시설 자체가 노후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변모를 한다라는 것인데 조감도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어떻게 변모가 되는지 보자면 성남시는 현재 LH와 함께 이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 및 복합 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3층까지 연면적이 굉장히 큰 규모의 주상 복합의 아파트가 공공주택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은 기존의 성호시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자체에 1, 2층에는 245개가 되는 점포가 있는 공설시장이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3층에서 23층에는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 대상으로 되는 공공주택으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변 자체에는 토지가 남게 되는데 이 남는 토지에는 바로 민간 사업자가 건설을 하는 지상 20층 규모의 1인 가구, 오피스텔과 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메인 상권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고 굉장히 랜드마크로서의 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상가 형성이 굉장히 크게 되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8호선 연장 사업 자체를 보면 이 여러 가지의 글 중에서 짚어보셔야 될 것이 바로 목표 달성 확인 지표입니다. 현재 이 경기도 도시철도 이 구축 계획의 승인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남았다고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만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진짜 일사천리 빠르게 이 연장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고 현재는 BC 점수가 0.88점인데 앞으로 1점이 넘는 순간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점이 넘느냐 안 넘느냐는 이 판교 자체에 제2테크노밸리뿐만이 아니라 금토동 주변에 금토동의 뭐 주요 업무지구라든지 내지는 이 주거 공간들이 들어선과 동시에 이 BC 점수를 1점 이상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판결이 나온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판교에서 오포까지도 연장을 검토하겠다라는 것인데 현재는 5,000명 이상이 되는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행복소통청원 5호에 채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판교까지가 아니라 주변의 도시인 광주까지도 이 진출입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8호선 전체적인 수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GTX A 노선과 월판선에 대한 것인데요. 이 8호선 자체가 판교역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바로 이 GTX 성남역까지도 무리 없이 진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8호선 라인 자체가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이 토지 가격이라든지 건물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월고 판교 노선이 들어서는데 월고 시흥에서 이 판교까지 들어서는 이 대중교통이고요. 거기다 이 판교에서 여주, 여주에서 원주, 원주에서 강릉까지 서쪽에서 동쪽을 가로지르는 이런 대중교통 자체도 들어오게 되면 판교라든지 이 성남 자체의 네임밸류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 이 수익형 상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체적인 것을 이슈를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요. 임장활동에 도움이 되게끔 해보시고 이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변에 뭐 교통, 주거 공간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2020년 8월이잖아요. 자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3년이면은요. 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호재들이 다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하니까 1년에서 3년 정도 좀 기다릴 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엔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이 수익형 상가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상가는 이 임장 활동으로 이 주변 상권을 잘 따져보셔야 된다는 것인데요. 물론 따져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셔서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고 내지는 전문가와 동행을 하셔서 임장 활동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다 이 상권을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역세권인지 희소성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언제나 뭐 바로바로 환금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주변 시세까지 이 상권을 잘 따져보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 수익률은 최소 5% 이상이 되는 물건을 좀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저금리 시대의 대출 레버리지를 크게 설정을 해놓고 어느 정도의 이 수익률 자체를 좀 높이시게 되면 그 이후에도 이 임대 금액 자체를 높이시기가 굉장히 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든지 이 부동산 정책에 간섭이 되도록 없는 물건을 잘 알아보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성남시 성남동에 위치한 상가 만나고 계신데요. 시세는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이 주변에 상가들이나 이 주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시세는 4억 2천만 원 정도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했을 때 보증금 3천에 월 160만 원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 금액 같은 경우는 2억 9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 투자 금액은 1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 김포 골드라인, 양촌역과 구례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약 48제곱미터, 시세는 6억 8천만 원에서 7억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네, 요즘 이 계속해서 뭐 정말 규제들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 김포는 이 제외 지역으로 또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김포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추천 포인트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네, 김포시 구례동의 상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김포 골드라인의 양촌 과 구례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유형은 이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이 상가입니다. 면적은 전용 약 48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시세는 6억 8천에서 7억 원 정도를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 710 추가 부동산 정책의 나옴에 따라서 현재 이 갭 투자를 진행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갭 투자를 진행하시려고 하셨던 분들께서 많이 좀 좌절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익형 부동산이 현재는 좀 강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 대출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높은 수익률은 물론이고 현재 다른 갭 투자라든지 주거 공간에 대한 대출 자체가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되면 높은 수익률 창출은 물론이고 아무래도 들어가는 실투자 금액이 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초역세권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현재 이 김포시 구례동 상가 주변의 인프라는 현재 최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늘어나는 이 소비 세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구 유입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상권이 잘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주변 자체에 집객 시설, 뭐 영화관이라든지 기타 이 여가 시설을 즐기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
따라서 현재 이 배우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약 1만 7천 세대 정도가 되고 이 구례역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약 2만 8천 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 주변 김포 골드밸리라든지 하군 양촌 산업단지의 인구까지 흡수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 주변의 양촌 산업단지, 하군 산업단지 자체를 가시게 되려면 출퇴근을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양촌 역세권, 초역세권을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주 인구 그리고 유동 인구까지 모두 다 흡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통, 주거, 인프라 다양한 호재들이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부동산 매매가 자체가 많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입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규제 지역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서도 좀 자유롭다는 점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김포 골드라인이 있어요. 이 두 개 역을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주변의 자세한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이 김포시 구례동 상가의 입지 분석을 보자면 이 주변 자체가 구례지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촌역과 구례역 사이는 바로 이 중심상업지구, 한강신도시의 유일한 중심상업지구인데요. 현재 이곳을 보면 이 중심의 근생이라든지 위락이 결합된 한강신도시 최대 중심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곳은 위락시설 같은 경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회사라든지 기업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많이 찾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유동인구는 물론이고 이 주변 자체 배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탄탄한 이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부동산 투자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적으로 상가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구례동 상가 입지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죠. 이 순환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변 자체에서도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주변 도시에 이 진출입이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 이 김포 한강로라든지 김포 도시철도도 있기 때문에 이 도심으로 접근성 역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이 주변 자체에 한강신도시 최대의 중심산업지, 거기다 주거지가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배우 수요 같은 경우도 김포 골드밸리라든지 항공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거기에 뭐 대곡면이라든지 주변의 양촌, 하군산업단지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상가를 하시거나 이 수익형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큰 것이 아마 공실일 겁니다. 공실에 대한 리스크일 겁니다. 하지만 이 주변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상권의 형성, 그리고 많은 인구, 그리고 소비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익형 부동산의 김포, 구례동 상가가 앞으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입지가 잘 갖춰진 곳에 주변에 어떤 것들이 들어서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신도시 최대 중심 상권지로 거듭나고 있어서 미래 가치를 좀 기대해 볼 법하죠. 그리고 인구 유입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만큼 호재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호재들도 굉장히 많고 현재 이 김포시는 타 지역보다 이 인구수가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김포시 전체적으로 연도별 인구수 증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2015년도에는 약 35만 명 정도가 인구가 현재 상주를 하고 있었고요. 거주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20년 5월 달을 살펴보면은 44만 7천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가치를 보았을 때 앞으로 한 50만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현재는 김포시에는 구청이 없습니다. 하지만 50만 명이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이 구청도 들어서게 될 것이고 좀 더 세분화하게 관리가 될 것이며 그 주변 자체적으로도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인프라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설명드리는 바로 이 구례동 주변에 이 구례지구의 인구 증가율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 뭐 일산이라든지 뭐 인천이라든지 서울 뭐 여러 가지 도시를 보았을 때 많은 인구들이 좀 감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김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2013년도부터 2019년 12월 달까지 한강신도시의 인구는 16만 명, 구례동에 속한 인구만 6만 9천 명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김포에서도 좀 작은 도심, 즉 읍이라든지 면이라는 곳에는 이 인구가 좀 줄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늘어나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면
아무래도 이 수익률 자체도 높아지고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인구 비율에 대해서 보자면 이 소비력이 높은 젊은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구례동과 이 양촌 역세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30대라든지 40대 신혼세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주변의 상권 자체가 굉장히 소비 세력이 강해서 소비 상권으로 잘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상주 인구가 그랬다라고 하면 이 유동 인구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는데 유동 인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사업체나 이 종사자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업체라든지 종사자 수의 증가율도 한번 보자면 현재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1,385개의 사업체가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사자 수 역시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한강지구, 한강신도시 구례지구 내에 인구 자체가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뭐 포함은 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종사자 수만 해도 16만 5천 명, 즉 이렇게 많은 유동 인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락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권 자체에는 유동 인구도 많고 상주 인구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권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업종 자체는 뭐 제조업이라든지 도소매업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주변적으로 좀 더 늘어나는 이 양촌 하군산업단지의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많은 인구 유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주변에 이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GTX 디노선인데요. 현재는 예비 타당성이 아닌 일반 타당성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GTX 디노선이 만약에 신설을 하게 되면 김포 전 지역이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수혜 예상 가능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교통호재입니다. 바로 5호선 연장이라든지 인천 2호선 연장이 있는데 현재 5호선 같은 경우는 이 장기역에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양촌 역세권 라인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인천 지하철 2호선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현재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2021년에 완료가 되고 2024년도에 착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후에 인천 지하철 2호선을 통해서 인천은 물론이고 일산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일산까지 주변 도시까지 원활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큰 수혜 역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이 김포 자체가 주말만 되면 정말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해지죠. 이유가 강화도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김포를 거쳐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도로 자체를 많은 이 국도 자체를 확장을 한다는 거죠. 뭐 4차로에서 6차로, 2차로에서 4차로 등 확장을 하는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 교통체증 역시 완화하게 되면 그 지역 자체적으로 이 지역은 정말 교통이 많이 막히는 지역이다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확장을 하게 되면 교통체증 완화로 인해서 부동산 수혜 역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고지구라든지 양촌 산업단지에 관한 호재인데요. 이 대고지구는 양촌 역세권 바로 주변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산업물류라든지 뭐 비즈니스 서비스, 거기다 쾌적한 주거 환경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뭐 아파트라든지 뭐 R&D 4차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무실이라든지 회사,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인근에는 주거 공간들이 원활하게 좀 더 이 인구 유입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거기다 이 양촌 산업단지 김포제조 융합혁신센터 자체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냐면 바로 이 기업 통합행정 서비스 지원으로 이 제조업을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양촌역 아무래도 근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양촌역을 이용을 해서 뭐 버스라든지 시내버스를 이용을 해서 기타 이 자기의 회사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유동인구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포시 구례동 호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교통, 철도에 대해서는 GTX 디노선,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연장, 지하철 인천 2호선 연장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 대중교통으로 도심 접근성이 훨씬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거기다 이 교통 고속도로, 자차를 이용한 이 고속도로 역시 굉장히 쾌적하게 많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계양 광화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창, 인천 만수동에서 이 김포까지 가는 고속도로,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국도를 확장한다라는 사업들까지 이 자차를 이용하는 교통 역시 굉장히 원활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대곳 ECT가 현재 계획에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구역 지정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주변 자체가 구역이 완료가 되게 되면 많은 시공사라든지 시행사들이 달려들게 되고 그 주변 자체에 많은 분양이라든지 청약으로 이 많은 인구 자체를 유입을 시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양촌 역세권 자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포시 2020 도시기본계획상 현재 역세권 개발 가능 입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많은 논이라든지 밭 자체에 이 행정타운이라든지 행정구역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많은 인구 유입 통해서 이 양촌역과 바로 이 구례역 사이의 중심 상업 지역에 있는 상가의 가치들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추천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격 면에서 어떻게 이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구례지구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이 늘어나는 인구를 좀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들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많은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는 체크포인트 짚어봐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617 부동산 정책 그리고 710 추가 정책에 의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재 갭 투자를 계속 해야 될지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익형 부동산, 즉 갭 투자를 해야 될지 수익형 부동산, 월세 투자를 갈아타야 될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률이 최소 5% 이상 되는 물건을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라든지 지지난주에 제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는 최소 10% 되는 이상을 되는 물건을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금액은 월 단위로 받는 금액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최소 5% 이상 되는 물건을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 김포시 구례동 상가 자체는 수익률이 7% 이상이라는 점, 거의 대부분이 7% 이상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상권 자체를 좀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권 자체에 역세권 자체가 없어도 된다, 그냥 수익률만 많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역세권 자체에 들어가 있는 상가여야지 나중에 차익형까지 바라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역세권이라든지 주변의 집객시설 그리고 단지형 주거 공간에 상주 인구가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부동산 규제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간섭 없는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이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조정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가 현재 김포는 아닙니다. 하지만 되더라도 이 상가 같은 경우는 피해갈 수 있고 규제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부동산 규제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간섭이 없는 물건을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포시 구례동에 위치한 상가 한번 분석해봤는데요. 저희가 입지, 호재, 체크포인트 이렇게 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도움 중에 결정적인 포인트 한번 더 짚어드려야겠죠. 이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 주변 자체의 시세는 현재 6억 8천에서 한 7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역세권의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낮은 곳들은 있지만 그만큼 수요가 없는 건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될 수 있으면 초역세권 주변에 이 시세를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억 8천에서 7억 정도 예상하시고 월세했을 경우에 임대금액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300만 원 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 금액은 현재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든지 조정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출 금액 4억 7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즉 매매 금액의 한 70% 이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1억 6천만 원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호선과 인천 2호선 주안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33.93제곱미터, 시세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인천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중에서도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더블 역세권 상가라고 하는데요. 개요와 함께 추천 포인트 짚어보죠. 네, 이번에는 주안상가입니다. 1호선, 인천 2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전용은 약 33.93, 10평이 좀 넘네요. 시세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주안은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어 있던 그런 일반 상업지역이죠. 굉장히 상권이 발달된 지역이에요. 자, 인구는 약 13만 7천 명이고요. 주안동 일동 전체의 90%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주안역 하루 유동인구 40만 명, 메인 도로는 10만 명 이상이 지나고 있고 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잠시 후 입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희 앞서서 살펴봤던 이 성남도 굉장히 거주 인구가 많아서 수요가 풍부하다고 하셨는데, 자, 이 주안동은 상권이 훨씬 큰 것 같아요. 한번 입지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상권이 있었죠. 오피스, 그리고 뭐 중심상업, 그리고 뭐 주거지역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 주안상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중심상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형성이 돼 있고 이미 많은 상권이 잘 형성이 돼 있는 그런 곳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물건이 위치한 곳은 이쪽입니다. 자, 주안역에서 메인 도로를 따라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대로변에 만약에 이 상가가 나와 있다면 가격이 10억이 넘어갈 거예요. 다행히 이 물건은 이 뒤쪽에 좀 위치하고 있고 차들이 다니지 않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길에 있는 상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메인 상가고요. 주안동 메인 도로에는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매일 소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수많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요. 그쪽에는 포레나 인천, 푸르지오, 그리고 주안 캐슬 같은 경우는 높은 청약률을 가지고 완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도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이고요. 좀 더 크게 보자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말씀드린 물건이 여기쯤 있는데요. 이게 전체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고 굉장히 오래전에 형성이 돼 있고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 지역 호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상가는 지역마다 그 중심 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 지역 앞으로 미래는 좀 어떨까요? 여기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돼서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런 재개발 그 호재까지 있습니다. 자, 도화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그리고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변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시간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안 2동, 4동 재정비 촉진지구가 형성이 돼서 이곳 또한 재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GTX 비노선이에요. 주안역에 바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주변 두 정거장 내에 인천시청역에 GTX 비노선이 들어와서 워낙 또 많은 유동인구지만 거기에 대해서 유동인구가 더 많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도 지금도 많은 소비 인구가 있지만 더 많은 소비 인구가 들어와서 좋은 상권이지만 더 좋아질 상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현재도 좋지만 더욱더 업그레이드를 기다리고 있는 주안동입니다. 체크포인트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체크포인트는 아까 성남에서 말씀드렸던 거 비슷합니다. 꼭 임장 활동 해보시고요. 거기에 뭐 교통 여건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주변 시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유동인구, 상주인구 이걸 꼭 구분하십시오. 상업용, 수인격 부동산에는 유동인구, 상주인구 꼭 구분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출 레버리지를 꼭 높여서, 그러니까 내 자본으로만 투자할게 이러면 수익률이 낮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거부감을 좀 버리시고요. 대출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가장 궁금해하실 정보일 것 같아요. 시세 좀 알려주세요, 대표님.
예, 이게 주한 상가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증금은 2천만 원에 11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으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대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에서 70%,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 예상하실 수 있겠고요.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인데, 자, 이 중심 상업지에 있는 상가치고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싼 이유는 대로변을 끼고 있지 않고 그래도 A급 상권은 아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낼 수 있고 공실의 위험이 없고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네이버 TV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한 거 아시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전화 문자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